필기 대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중 총독 부인과 스페인 연대장의 로맨틱한 상황에서 커피가 전파되었다는 나라는 하면 브라질이 되겠습니다. 커피가 유럽에 전파된 상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이슬람에서는 기원설이 있을 정도로 많이 애용되고 있었는데요. 유럽에서 십자군 병사들이 구성이 되고 이슬람 세계로 원정을 가게 됩니다. 십자군 병사들이 커피를 맛을 보고 굉장히 황홀해 했었는데요. 그런데 유럽에 전파하기에는 타 종교 음료라고 해서 배척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시인이나 화가 이런 예술가들로 시작해서 마시기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 아랍으로부터 유럽에 소개된 건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이후에 이런 약의 힘이 아니라 향 때문에 맛이 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유럽인들은 마시는 법을 계속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 아랍인들은 커피를 지키기 위해서 끓이거나 볶아서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루이 14세, 그러니까 1714년 외우기 좋죠. 루이 14세에게 프랑스 루이 14세에게 선물을 주게 됩니다. 커피 묘목을요. 이후에 정원에 심어져 있었던 거를 군인 출신의 어떤 젊은 사람이 묘목을 정원에서 어떻게 구해서 하나의 섬에 무성히 키우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커피나무는 프랑스 영인 섬에 기아나라는 나라 그 성과 마르티오크 섬에 1800만 그루, 어마어마하죠. 본격적으로 심어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또한 카페로 또 성업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 대혁명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성업을 이뤘던 카페들에 의해서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되었던, 논의되고 발언이 되었던 그런 장소가 되면서 좀 아이러니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령인 기아나라는 섬에 있는 그곳의 총독 부인이 스페인 연대장에게 꽃다발 속에다가 커피 묘목을 숨겨서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콜롬비아로 전달되고 또 이것이 브라질로까지 퍼져서 기후주권이 콜롬비아와 브라질에 딱 맞아서 이 두 나라가 현재까지 전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이 되온 것입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 봐서 유럽 전파 당시 아랍인에 의해 커피 종자도 자유롭게 거래되었다. 절대 불가능했죠. 1616년경 네덜란드 상인에 의해서 원두가 유럽으로 밀반출되었다. 예,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루이 14세가 커피 나무를 선물 받으면서 전래되었다. 맞죠? 처음에는 만병통치약으로 유럽에 소개되었다. 네, 맞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 자리를 잡은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숍으로 만든 것은 하면 정동구락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커피가 최초로 전해진 시기로 맞는 것은 바로 고종이죠. 고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일회용 인스턴트 커피가 등장한 시기로 맞는 것은 6.25 전쟁 시 미군에 의해서 인스턴트 커피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 이후에 커피를 마셨으며 최대 소비국으로 알려진 나라는 미국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은 커피를 품종 개량하는 이유이다.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생두 사이즈를 가능한 작게 하기 위해서. 크면 클수록 좋겠죠.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위해서. 네, 맞는 말입니다. 가뭄과 서리에 강한 품종을 위해서. 맞는 말이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브라질 로부스타의 95%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진 품종은 코닐론이 되겠습니다. 코닐론. 다음 중 로부스타의 원산지로 알려진 나라는 콩고입니다. 로부스타의 원산지는 콩고.
핸드피킹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수확한다. 핸드, 손이죠. 피킹, 들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집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손으로 일일이 수확한다는 의미, 네, 맞습니다. 좋은 커피만 일일이 하나하나 따서 잘 익은 과일만 잘 따서 수확한다는 의미입니다. 커피 품질 굉장히 우수하겠죠. 따라서 비용도 많이 들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건식 가공 국가에서 사용한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로스팅 시 일어나는 현상이다. 틀린 것은 자, 부피가 감소한다. 아닙니다. 우리 뻥튀기 생각하시면 계속 가열하면 부피가 계속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내부 공간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내부 공간이 확장이 돼서 부피는 커집니다. 부서지기 쉬운 조직으로 변한다. 네, 맞죠. 갈색 또는 흑색으로 변한다. 네, 맞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네, 맞게 되겠습니다. 식품이 조리나 가공 과정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일컫는 말은 갈변 반응이라고 얘기하죠. 갈변 반응. 우리 뭐 사과 같은 경우도 공기 중에 놔두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뭐 소금물이나 설탕물로 코팅하는 경우도 있죠. 갈변 반응이 되겠습니다. 커피에 어떤 것의 첨가 여부에 따라 분류되는 명칭이 아닌 것은 레귤러 커피, 디카페인 커피, 스트레이트 커피, 향 커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것의 첨가 여부이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커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커피 추출기구 중 사이폰 방식의 또 다른 이름으로 맞는 것은 하면은요. 버큐um 포트. 사이폰이라고 하면 버큐um, 진공을 만든다는 뜻인데요. 버큐움도 진공이라는 뜻입니다. 워터 드립 추출 방식은 어떤 힘의 작용을 이용한 것인가? 워터 드립이라면은 물을 계속 떨어뜨려서 추출하는 이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물의 힘, 자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력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번 경도 성분, 칼슘, 마그네슘 등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물로 만들어지는 기구는 연수기라고 합니다. 전자석의 힘을 이용한 유동추의 동작으로 물의 흐름을 이동, 차단, 선회하는 장치는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자적인 힘을 이용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을 수시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물의 양을 측정하는 커피 머신 부품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바로 플로메터라고 합니다.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을 계속 확인해서 물의 양을 측정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스파웃이 없고 에스프레소 추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바스켓의 바닥이 노출된 포터 필터는 하고 말하면은요. 버텀리스. 버텀은 밑을, 그러니까 바닥을 얘기하는데요. 바닥이 리스, 없다는 뜻입니다. 버텀리스. 20번. 그룹 헤드의 게스킷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통상 교체 주기는 6에서 10개월로 본다. 뜨거운 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뜨거운 열, 이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경화돼서 딱딱해지는 문제 때문에 그 틈으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물이 새어나오기도 합니다. 교체 시 치수와 모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개 수명 전에 미리 교체하는 것이 좋겠죠. 네, 이렇게 가스켓에 대한 내용은 고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룹 헤드에 끼워져서 포터필터가 밀폐되는 현상을 잘 기억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아이고, 에스프레소 원액이 흘렸네요. 커피 머신 보일러 속에 위치한 아래 그 그림과 같은 부품의 명칭은 요거는 이 전원부가 연결되면 여기 안에서 열이 발생하는 뭐가 될까요? 히터가 되겠습니다. 포터 필터와 전혀 무관한 부품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수위 게이지입니다. 필터 홀더, 홀더 스프링, 필터 바스켓 이런 것들은 포터 필터에 연결되는 부분들을 다 얘기하겠고요. 포터 필터에 담겨지는 것은 필터 바스켓, 또 포터 필터에서 바스켓을 잡아주는 홀더 스프링, 그 다음에 필터 홀더라는 그 자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보일러로 온수, 스팀,
추출수 모두를 가열하는 방식은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보일러이기 때문에 일체형 보일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독립형 보일러의 단점에 속하지 않는 것은 독립형이기 때문에 크기가 크죠. 크기가 큽니다. 근데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교적 전기 사용량이 많다. 겨울철 동파에 취약한 편이다. 상대적으로 유지보수가 어렵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요. 독립형 보일러는 포터필터가 장착될 수 있는 그룹 헤드가 두 개라고 하면은 두 개에 각각 따로따로 보일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량이 많겠죠? 그리고 이 보일러가 두 개의 경우에 또 전원을 꺼진 상태라고 한다면 동파에 취약하겠죠. 왜? 두 개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일러 사이즈는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유지보수도 어렵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크기가 초대형인 건 대부분이다. 초대형이라고 보기는 항상 어렵습니다. 다음은 에스프레소 추출 속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펌프 압력이 낮으면 추출이 빨라진다. 느려지겠죠. 원도가 신선할수록 추출이 느려진다. 이거는 맞습니다. 도징량이 적으면 추출이 빨라진다. 도징이라고 하는 거는 필터에 원두를 담는 양을 얘기합니다. 적으면 추출이 빨라지겠죠. 양이 적으니까. 분쇄 굵기가 가늘면 추출이 느려진다. 그만큼 틈이 적기 때문에 추출이 느려지고요. 느려지는 만큼 또 거기에서 과다하게 그 원료가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과다 추출 이렇게 되겠습니다. 드리퍼 내부에 튀어나온 요철 부분의 명칭은 이렇게 드리퍼는 뭐냐면 주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전자를 보면 요철 부분처럼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는 리브라고 합니다. 리브. 핸드드립 추출 시 뜸들이기, 불림이죠.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핸드드립 추출할 때 처음에 물이 바닥으로 흘리지 않을 정도로 커피를 적셔주는 역할을 잠깐 해줍니다. 굉장히 적은 양으로 적셔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 원인은 추출 온도를 상승시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탄산가스를 기본적으로는 배출해주고요. 향과 맛 성분의 원활한 추출을 위해서 불려줍니다. 그리고 물의 접촉 면적을 충분히 넓혀주기 위해서 우선 확보를 해주기 위한 차원으로 뜸들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떼아트를 할 때 우유를 밀어넣는 기법을 일컫는 말은 했는데요. 라떼아트는 그림 그리는 것도 있지만 우유를 안에다가 밀어 넣어주고 섞어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푸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떼아트 시 전용 송곳 따위의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서 그림이나 이런 라떼아트 예쁘게 그려주는 형태의 기법을 일컫는 말은 에칭이라고 합니다. 에칭. 스팀피처를 이용해 폼 밀크를 거품 있는 밀크 우유를 에스프레소에 부으면서 흔들다 라는 의미로 해당되는 것은 핸들링이라고 합니다. 핸들링. 커피가루에 물을 머금게 한 후 천천히 추출하는 방법을 흔히 일컫는 말은 브루잉이라고 합니다. 브루잉.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천천히 추출되는 형태의 브루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라떼아트 시 폼 밀크를 부을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자, 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속 굉장히 중요하죠. 유량 계속 보면서 해야 됩니다. 압력 요거는 알맞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에스프레소 성분이 과다 추출되는 이유를 맞지 않는 것은 성분이 과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커피향이 기존보다 적다. 커피향이 적으면 그만큼 성분이 나오지 않겠죠? 과소 추출이 되겠습니다. 분쇄도가 너무 가늘다. 가늘기 때문에 물을 머금는 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성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과다 추출되겠고요. 추출수 온도가 너무 높다.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성분이 잘 빠져나오겠죠. 과다 추출이 되겠습니다. 머신의 압력이 너무 낮다. 머신 압력이 낮으면
언뜻 생각하면 적게 추출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에스프레소에 일정한 양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머신의 압력이 낮으면 오랫동안 추출이 돼야 돼서 성분이 과다 추출이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커피 향기의 강도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는데 커피 향기의 강도는 리치, 풀, 라운디드 등의 용어들을 사용되고 있고요. 우디는 향기의 강도가 아니라 그런 향이죠. 우디, 나무의 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커피 향기의 강도 중 향기가 전혀 없을 때를 나타내는 용어는 플랫입니다. 그래서 지금 34번과 35번을 같이 바라보게 되면 커피의 강도는 제일 위에가 리치, 그 다음에 풀, 그 다음에 라운디드, 향기가 안 나는 플랫입니다. 리치가 제일 좋겠죠? 36번 에스프레소에 휘핑크림을 얹은 메뉴로서 타차도로라고도 불리는 것은 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바로 카페 콤판나입니다. 카페 콤판나는 에스프레소 위에 휘핑크림을 얌전히 올려놓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유 성분 중 스티밍 시 폼이 생성되는 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하고 하면요. 요거는 바로 지방입니다. 스티밍 시 폼이 생성되는 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지방입니다. 한국능력교육개발원의 커피 바리스타 2급 실기에서 요구하는 에스프레소의 추출량의 범위는 에서 20에서 30ml입니다. 시간도 20에서 30초가 되겠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자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업체의 신용도 필요하겠죠. 품질의 신뢰성 필요하겠습니다. 업체의 학력 이거 중요하지 않죠. 취급 품목은 중요하겠습니다. 입고된 재료를 저장 관리하는 목적으로 가장 틀린 것은 했는데요. 재료 폐기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적정 재고량을 유지할 수 있다. 재료 출고량을 올바르게 조절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인기 메뉴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재료를 저장 관리하는 데하고는 알맞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커피 포장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과 무관한 것은 판매를 위한 데코레이션. 포장을 신중하게 하는 목적하고는 조금 위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맛의 장시간 유지, 향의 장시간 유지, 공기 중에 가스나 습기 차단, 이거는 포장을 신중하게 하는 궁극적 목적하고 관계되는 내용이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메뉴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틀린 것은 하고 있는데요. 목표 고객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다. 알맞죠? 주변 경쟁 상황을 검토한다. 맞겠습니다. 목표 매출액을 고려한다. 맞겠습니다. 재료 원가만 고려하면 된다. 재료 원가 외에 메뉴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재료 원가만 고려해서 메뉴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인기는 낮지만 수익성이 높은 메뉴가 있을 경우에 대처 방안으로 틀린 것은 하고 있는데요. 가격을 조금 낮춘다. 괜찮죠? 적극적인 추천 판매를 한다. 인기는 낮지만 수익성이 높은 메뉴가 있을 경우에 대처 방안으로 틀린 것은 하고 있는데요. 가격을 조금 낮춘다. 괜찮죠? 적극적인 추천 판매를 한다. 괜찮습니다. 재빠르게 다른 메뉴로 교체한다. 요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게 되겠죠? 메뉴판 최상의 위치에 배치시킨다. 이거는 알맞은 대응 방법입니다. 환송 서비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고객이 음료를 잘 마시고 가실 때 하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출구 쪽 방향으로 정중히 안내한다. 예, 맞죠? 영접 서비스에 비해 중요성은 떨어진다. 아니죠. 다시 재방문을 위해서는 환송 서비스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테이블 주위에 분신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맞죠? 거동 불편 고객은 엘리베이터까지 정중히 안내한다. 네, 아주 바람직하겠습니다. 고객의 분실물 신고 접수 시 기록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분실자 성별 이거는 뭐 굳이 필요 없겠죠. 분실 일시, 분실 장소, 정확한 어느 테이블 위치라든지 거까지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보관 담당자까지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고객에게 사용하는 용어 중 주의해서 써야 하는 것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는 적절하지만 모릅니다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고객과의 대화 기법이다.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 맞죠? 가급적 맞장구를 쳐준다. 맞습니다. 중요한 사안은 메모합니다. 맞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으면 대화를 피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커피 바리스타의 용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남자의 경우 면도를 깔끔히 한다. 바람직하죠? 향이 강한 화장품을 사용한다. 이거는 커피 맛을 떨어뜨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강 청결에 주의한다. 맞죠? 진한 화장을 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고객에게 물을 서비스할 때 행동으로 틀린 것은 잔을 반드시 손으로 잡고 물을 따른다. 요걸 잔을 꼭 잡지 않고 따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입을 대기 위한 그 잔의 윗부분을 만지는 것도 굉장히 불쾌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테이블에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맞죠? 워터피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잔의 8부 정도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의 안전사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바닥에 물기를 제거합니다.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물기를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음식 찌꺼기는 정해진 곳에 버립니다. 네, 맞죠? 기구나 뜨거운 물을 조심합니다. 네, 맞습니다. 주방 담당자와 자주 접촉한다. 확인하는 건 좋겠지만 담당자와 자주 접촉하는 것이 안전사고에 관한 설명은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4회차 필기 대비 준비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열심히 해주세요.